홀수계라는 거는 한 개인 집합, 세 개인 집합, 5개인 집합, 그리고 마지막에 11개인 집합까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소가 하나인 집합을 만들고 싶으면은 여기 살고 있는 12명 중에서 하나를 그냥 고르기만 하면 돼요. 그럼 집합이 만들어지는 거야, 부분 집합. 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 12명 중에 3명 고르면 되는 거고, 얘도 12명 중에 5명 고르면 되는 거야. 그렇게 쭉 간다고 쳐보자. 12C7도 나오겠고요. 12C9도 나오겠고, 마지막에 12C11도 나올 거야. 자, 이들을 모두 더해서 계산을 해주면은 일단 정답은 바로 인식할 수 있는 게 2의 11제곱이 나올 텐데, 이게 왜 2의 11제곱인지 아는지가 중요하죠. 다시 증명 들어갑니다. 자, 이항정리라는 거는 항이 2개인 식이에요. 여기 A 더하기 B 항을 2개를 갖고 있는 식이 있다고 하자. n제곱을 치고 싶다. 이런 이항식을 전개하는 거를 이항정리라고 하는데요. 보통 A 더하기 B를 이런 NCR 한 문제에서 볼 때는 1 더하기 X로 생각을 해줍니다. 그리고 현재 문항을 보면은 n이 12C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12제곱을 건다. 이제 여기서 진행을 하게 되겠죠. 얘를 적당히 앞에서부터 꺼내주면은 12C0. 12C0이라는 건 뭐야? 이 덩어리가 12개를 나열해서 곱하고 있을 때 이 중에서 X를 0번 선택하겠다라는 의미죠. 선택의 의미입니다. 그럼 X를 0번 선택한 거는 옆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넘기고, 그 다음에 X를 한 번 선택하는 게 12C1하고 X의 1제곱 쓸 수 있겠죠. X의 1제곱. 1의 11제곱은 따로 쓸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해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 적당히 생략하고 마지막에 갔을 때 12C, 12에 X의 12제곱이 있었겠지. 그지? 틀린 사람들 이거 다 받아 적으세요. 맞은 사람들이 이미 증명이 되어 있는 거지만. 자,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우리가 X 자리에 뭘 넣을 거냐?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해서 계산을 이어나가야 됩니다. X에 여기에 1을 넣게 되면은 1 더하기 1은 2, 2의 12제곱이 어떻게 내려올 것이냐? 12C0 더하기 12C1. X에 1을 대입했으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모든 콤비네이션 값을 더한 값이 된다는 거죠. 12C0부터 12C12까지 더해주면 2의 12제곱이라는 거고, 이번에 X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해보자. 1 마이너스 1. 1 빼기 1은 0이잖아요. 0이 되는 거고, 자, 이번에 X에 마이너스 1 대입된다. 그러면은 12C0 마이너스 12C1 더하기 12C2. 그 다음에 홀수 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끝까지 또 12C, 12C까지 있었을 거야. 그래서 X에 1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하여 연립을 해서 빼서 한번 내려볼게. 홀수들의 합은 서로 위아래로 빼주면 되는 거야. 2의 12제곱에다가 0을 빼는 거지 뭐. 그러면은 짝수항들은 전부 다 소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짝수항들은 서로 같은 걸 빼니까 소거가 되는데, 홀수항들은 2배씩 살죠. 12C1이 2개 내려오겠죠. 그래서 2로 묶어서 바로 갈게요. 12C1 더하기 12C3 더하기 12C5 더하기 끝까지 홀수 끝에 있는 12C11까지 빠짐없이 모두 다 모여 있을 때 양쪽으로 이제 2로 나누면 정답이 나옵니다. 2의 11제곱이 바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홀수들의 합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따라서 정답은 그냥 4번 2048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일단 좀 증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시 한번 보시고요. 1 더하기 X의 N제곱으로부터 출발하여 X에 1 대입했을 때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그 결과를 더하면 짝수야, 더하면 홀수야. 어쨌든 전체의 절반이다. 이렇게 좀 인식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5번 문항이었고요. 자, 다음 6번 넘어가 봅시다. 아, 이거 오늘 배운 거죠. 방금 개념설명을 짤막하게 한 건데, 자, 확률의 기본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홀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라고 읽었으면은 그 위에다 바로 1, 3, 5라고 써야죠. 그 사건의 원소가 1이랑 3이랑 5, 3명이 있는 거잖아, 홀수니까. 그럼 그 다음은 사건 C가 누군가 있겠죠. 그 친구가 A교비라는 친구와 배만 사건이 되도록 하래요. 그럼 사건 A 바로 간다. 사건 A는 1, 3, 5, 3명을 들고 있는 집합이야, 집합. 사건은 집합이에요. 그 내용물이 1, 3, 5, 3명이 있는 거고, B도 한번 열어볼게. 소수, 프라임 넘버, 약수가 2개인 숫자를 2, 3, 5, 3명이 살고 있죠. 그럼 A교비라는 건 3이랑 5가 있으니까 밑에 내려 쓰는 거지. A와 B의 겹치는 원소는 3이랑 5 2명이 살고 있다. 자, 결론은 이거야. C라는 집합이 있는데, C라는 사건이 있는데 얘와 서로 소래요. 서로 소인 사건 C래요.
그러면은 C는 3과 5를 못 가져가는 거지. 3과 5를 빼고 그럼 주사위를 던졌다 했으니까 주사위를 던지면은 1, 2, 3, 4, 5, 6 6개의 숫자 결과 나올 수 있는데 3 안 돼, 5 안 돼. 그럼 남은 애들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이제 1, 2, 4, 6 원소들한테 가서 물어봐. 야, 내가 지금 C라는 파티를 새로 열 건데 낄래 빠질래, 낄래 빠질래, 낄래 빠질래, 낄래 빠질래 4번 물어보게 되겠죠. 그들이 전부 다 끼냐 빠지냐에 따라서 다른 C집합이 되니까 C가 일단 2의 4제곱계는 따라왔을 겁니다. 마지막에 강조. 형광펜 준비 빨간색. 궁집합이 아니다. 끝까지 문제 읽으셔야 돼요. 얘네들이 전부 다 빠진다고 말하면 C가 공집합이 돼버리는데 공집합 인정 안 할 거야 라고 했으니까 하나 빼야 정답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 16이 아니라 15를 가져가야 됩니다. 여기까지. 아쉽게 3번 고르신 분들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 습관 좀 가져야 됩니다. 공집합 조금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시다. 원순열의 대표적인 문항, 색칠하기 문항이 되겠습니다. 자, 해당 문항은 항상 우리가 배운 대로 두 가지 관점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둘 다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 색칠하기 문제 첫 번째로 내 왼손에 팔레트를 들고 있다고 해서 물감을 먼저 생각하는 경우로 좀 생각을 가져가 볼게요. 첫 번째입니다. 나는 물감을 6개를 받았어. 팔레트 위에 물감을 6개를 가지고 있는데 칠하는 순서를 생각해봐. 그죠? 칠하는 순서가 바깥쪽이 먼저겠어? 안쪽이 먼저겠어? 항상 안쪽이 먼저야. 그러면 안쪽에 있는 이 1, 2, 3번 영역을 먼저 칠하자라고 생각을 했어. 근데 1, 2, 3번 영역만 칠할 거면은 물감을 6개 중에 3개를 먼저 골라야 될 거 아니야? 저기 칠할 거. 자, 그럼 6개의 물감 중에 3개를 골랐어. 그 다음에 원순열 해제하면서 3-1팩 들어가 줍니다. 여기 풀이 밑에 해제라고 또 적으시고요. 여기까지 하면 그냥 1, 2, 3번 영역이 이미 칠해졌어. 자, 그러면 1, 2, 3번 영역이 칠해진 이상 그때부터는 바깥쪽에 있는 4, 5, 6번 영역은 원순열이다, 직순열이다? 직순열이다. 전부 다 이름이 다 다르죠. 그래서 물감 3개 남았잖아요. 뒤에서 그냥 3팩 걸어주면 끝납니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무지성으로 가자. 회전수 파악으로 갈게. 이건 어떻게 보면 사장님 관점이었고 회전수 파악을 그대로 한번 받아볼게. 아, 나는 물감을 6개를 가지고 있고 영역이 6영역이야. 그러니까 생각을 깊게 하지 말고 일단은 1학년 때처럼 6팩을 지성 없게 무지성으로 6팩을 때려주는 거야. 6팩인데 이거 원순열 발문을 잘 이해를 해야 되거든. 항상 읽어주는 거지만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을 찾으란 얘기잖아. 그럼 이 그림을 회전을 시켜보는 거지. 빡빡빡 회전시키면은 120도니까 3번 겹친다. 3번 겹치는 거 괜찮겠지? 그걸 나누세요. 3으로 나누면 끝납니다. 네. 근데 비교를 해보면 같은 숫자야. 물론 풀이는 이게 더 직관적이고 쉽겠지. 이렇게 계산해주면은 720 나누기 3이니까 정답은 240이 나옵니다. 풀이 둘 다 기록하세요. 그 두 가지 관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은 쉽게 이렇게 풀었을 거고 혹시 이렇게 푼 사람이 있다면 얘도 한번 기록을 해주고 자 여기까지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정답이 4번 골라주면 되고요. 페이지 넘어가자. (8번) 문제 봅니다. 자 얘도 진짜 많이 연습했다. 네, C로 간다는 게 좀 특이하긴 했는데 최단거리라는 말은 안 바뀌었으니까 자 일단은 앞에 있는 M부터 연산하겠습니다. 경로 찾기 문제고요. 같은 것이 있는 수준의 대표 유형입니다. 자, 첫 번째로 일단 P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걸 한번 경로를 작성을 해볼게요. 경로를 작성한다는 말은 이렇게 알파벳으로 길을 표현하는 말이야. 내가 지금 지날 길을.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를 계산하면 됩니다. 자, A부터 P까지 가는 거 한번 계산할게요. 자, 지금부터 무슨 게임을 하는 거냐? 오른쪽 버튼을 4번을 누르고 위쪽 버튼을 3번을 누르면 클리어되는 게임을 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요. 화살표 7개를 배열을 하는 건데 4개와 3개가 똑같으니까 이것을 배열하는 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이해가 된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P에서 B 가는 것도 이거 클리어할 거면은 오른쪽으로 한번 위로 2번 가셔야 되는 건데 3팩 나누기 2팩이 되겠죠. 그래서 3인 1 곱해지면은 이게 바로 M이다 라고 바로 계산해 줄 수 있는 거고요. 그 옆에다가 두 번째 계산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A에서 P 갔다가 좀 특이하게도 C로 갑니다. 계산은 동일하게 할게요. A에서 P 가는 건 일단 똑같이 앞에 7팩 나누기 4팩, 3팩이다 계산을 해 줄 수 있고 자 그럼 이번엔 P에서 한번 C로 가보자 이거지.
이번에는 C로 갈 거면은 왼쪽 화살표 4번 누르고 위쪽 화살표 2번 눌러야 클리어가 되는 거니까 이 계산에 6개의 화살표를 배열을 하는데 4개가 같은 것이고 2개가 같은 것이니까 이렇게 연산을 해줄 수 있다. 이게 바로 n이 되겠죠. 여기까지는 괜찮았나요? 이제 절대값 계산 잘 하셔야 되는데 저기 절대값이 있는 걸 보고 일단 서로 뺀 다음에 절대값을 씌울 거예요. 근데 앞에가 똑같잖아. 76531, 35를 밖으로 빼버려. 35를 밖으로 빼버리고 여기 계산할 게 바로 30을 2로 나누면 15고 여기는 3이잖아. 15에다 3 뺀 거의 절대값. 끝났네요. 35에다 12를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5 곱하기 12니까 정답은 420까지를 확인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8번 문제였습니다. 넘어갑니다. 자, 9번 문제. 잠깐만 볼게요. 오늘 아까 개념에 살짝 언급했는데 마침 나왔어. 벤 다이어그램 혹시 그린 사람 있나 잠깐 볼게. 오늘 아까 잠깐 언급했었던 거잖아. 혹시 나올까 해서 그리면 그만한테 좋습니다. 자, 일단은 벤 다이어그램만 그렸더라도 절반은 성공했어. 훌륭합니다. 네. 그렇지. 오, 다들 잘했어. 대부분 다 그렸다. 아주 좋았어요. 자, 그럼 벤 다이어그램 그린 것까지만 해도 이제 문제풀이 절반은 가져가신 거야. 거기서 이제 원소들을 배열하는 거를 그림에 어떻게 넣을 것인가를 고민을 하는 거죠. 자, 9번 문제 해석 들어갑니다. 전체 집합 U, 10명이 살고 있고요. U 안에 마을은 A, B, C 세 마을이 있는 거야. 자, 여기 U 크게 박스 하나 쳐주고 안에 A 마을과 B 마을과 C 마을을 이런 식으로 그림을 잡아주자. 세 개의 집합이 이런 식으로 그림됐죠. 자, 그리고 나서 가족권을 읽어봅니다. 가족권은 3개 다 겹치는 부분인데 여기에 3 혼자 살고 있는 게 이미 확정이 됐어요. 여기를 닫으세요. 여기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3 혼자 살고 있다. 그 다음에 다조건도 바로 읽어볼게요. 다조건은 A 앞, B 앞, C의 바깥쪽. 그러니까 이쪽 얘기하는 거잖아. 여기도 7, 8, 9, 10 4명이 살고 있다는 게 이미 확정이 됐어. 여기 바깥쪽 영역도 닫아야 돼. 누군가 더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야. 이미 결정이 돼 있다는 거, 바깥쪽 영역도. 자, 그러면은 나에게 남은 영역은 몇 개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영역이 남아있죠. 여기에 이름을 붙이세요. 헷갈리니까. 한글도 괜찮고 알파벳도 괜찮은데 한글로 한번 가볼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6개의 조금 더 세분화된 영역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조건 들어갈 건데요. 나조건을 보고 이런 생각이 들었어. 아, 네.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앞에 A와 B를 소괄호로 묶어놨고 그리고 교가 들어왔고 뒤에 C가 있었는데 C의 오른쪽 위에 여가 있어. 아까 말했습니다. 교에다 뒤에 여면은 뭘로 보라 했죠? 차입니다. 차이. A와 B에다가 A와 B가 있었을 때 거기에 C를 파먹고 남은 영역을 보란 얘기였어요. 차집합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그림을 봅니다. A와 B가 이렇게 잘 있었는데 C가 파먹고 들어오고 남은 부분이 어디냐? 여기입니다. 여기. A와 B에다 C를 빼버리면 차집합 연산을 해버리면 여기 영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초록색으로 덧칠한 부분 여기. 자, 그럼 이 초록색 안에는 마을이 3개가 있잖아요. 기역, 니은, 디귿. 기역, 니은, 디귿이 있다고 하자. 이 기역 또는 니은 또는 디귿 마을에 2, 4, 6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럼 원소 2, 4, 6이 있고 이들은 함수로 이해하면은 기역 마을 또는 니은 마을 또는 디귿 마을을 선택할 수 있는 건데 이렇게 있는 거야. 그냥 대응관계를 봐봐. 그러면 이게 만들 수 있는 함수의 개수가 총 몇 가지 나오지? 3의 세제곱개 나오겠죠. 괜찮아? 3의 세제곱 다 괜찮아. 왜냐면은 이게 여기 안에만 있으면 돼요. 초록색 안에만. 꼭 기억에 있어야 되는가 니은에는데 이런 구체적인 조건은 없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지. 야, 원소 2야. 넌 어디 있어? 난 셋 중에 하나 있어. 나 셋 중에 하나 있고 야, 원소 4야. 넌 어디 있니? 나도 셋 중에 하나 있어. 나도 셋 중에 하나 있어. 그래서 3의 세제곱이 먼저 들어옵니다. 이렇게 해서 2, 4, 6까지 결정이 끝났어요. 괜찮니? 지금 2, 4, 6, 3, 7, 8, 9, 10은 끝났고 다시 좀 처음으로 돌아가 봐. 아직 결정이 안 된 친구가 분명히 있거든? 그런 거 잘 보고 싶으면 숫자를 좀 나열을 해 놓으세요. 10개 정도는 충분히 쓸 수 있으니까. 자, 3의 운명은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 4, 6도 이미 결정을 했어요.
그 다음에 7, 8, 90도 이미 결정을 했어. 그럼 언급이 안 된 친구가 있죠? 누구냐? 1 또는 5입니다. 자, 이제 이들의 행방만 찾으면 돼요. 원소 1과 5는 대체 어디 있냐? 이 말이죠. 이제 남은 영역 봐봐. 원소 1과 5가 있을 법한 영역이 어디죠? 어디가 되겠어? 그쵸? 기역, 니은, 디귿에는 얘네들 못 들어간다. 만약에 1과 5가 기역, 니은, 디귿에 있었으면은 나 조건에 1과 5가 있었을 거야. 근데 없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는 아니란 얘기고, 그럼 이제 세 영역밖에 안 나왔잖아요. 리을 또는 미음 또는 비읍에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원소한테 가서 물어봐. 야, 넌 어디 있어? 3개 중에 하나. 원소 5도 3개 중에 하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뒤에다 3의 제곱을 더 곱해주면 정답은 3의 5제곱 243가지를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괜찮니? 항상 벤 다이어그램이 먼저 선행되는 거야. 굉장히 특이했어요. 집합이 3개 나올 때 그림 한번 확인해주고, 그 다음에 원소들을 모두 다 펼쳐주는 게 중요합니다. 빠짐없이 1부터 10까지 모두 다 펼쳐준 다음에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특정하는 거야. 어느 위치인지. 그래서 풀이는 크게 보면은 앞에 나조건 계산할 때 3의 세제곱, 뒤에 1과 5에 관한 3의 제곱, 정답은 243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4번 확인하면 되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번은 별표 2개 올렸죠? 자, 시간 관계상 일단은 3개는 빼고 갈게요. 11번 보겠습니다. 11번. 여기서부터 이제 많이 어려웠다. 이제 뭐 뭔가 깔짝깔짝 계산을 해봤겠지만은 정답이 잘 안 맞아 떨어지거나 그랬을 겁니다. 자, 11번 갑니다. 방정식부터 출발해볼까요? 방정식 하면 뭐 중복조합이죠. 자, x 더하기 y가 70인 건 알겠는데, 이를 만족하는 양의 정수 xy의 모든 순서상 이라고 했거든요. 자, 그럼 잠깐만. 양의 정수라고 했으니까 배운 대로 가야 돼. 동생 불러와 프라임 더하기 1, 동생 불러와 프라임 더하기 1. 그래서 x와 y의 동생 프라임들을 불러온 다음에 이항을 해주면은 x 프라임이라는 것, y 프라임 것의 합이 68이 됩니다. 자, 이때 핵심은 뭐죠? 얘네들이 뭐가 아닌 정수가 되면 된다? 의미 아닌 정수 됐잖아요. 0 이상이 됐잖아요. 내가 지금 x를 x 프라임 더하기 1로 보고 y를 y 프라임 더하기 1로 보는 거야. 그럼 x랑 y는 양의 정수라 했잖아. 범위를 보면은 x가 1 이상으로 범위 제한이 걸려 있던 건데, x라는 거를 x 프라임 더하기 1로 취급하는 순간 대신 대입을 해봐. 그러면은 내가 새롭게 도입한 x의 동생 x 프라임은 0 이상이 되는 거죠. 중복조합의 핵심은 이 의미 아닌 정수 0 이상으로 확보해 주는 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이거 많이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수를 x 프라임을 이용해서 해결을 했으면요, 여기서 이제 EH68이 들어가시는 거지. 버튼 딸깍 누를 때마다 이를 정립해 주는데 중복으로 허락하여 68번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게 69C 68이니까 전체가 일단 69가지로 확보가 되는 거야. 이렇게 EH68을 통해서 전체의 경우의 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9가지였어요. 69가지.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 다음 또 갑니다. 자, 말이 좀 어렵죠? 하나가 아니라 2개다. 9의 배수일 수도 있고 1000 이상일 수도 있어. 또는이라는 단어 체크하셨어야죠. 자, 그럼 첫 번째 조건 들어갑니다. XY가 9의 배수인 사건을 따로 생각을 할 것이고요. 또 동시에 1000 이상인 사건을 생각을 해 볼게요. 여기에는 사건 X라고 이름 붙이고 여기에는 사건 Y라고 이름 붙일게. 그럼 항상 어떻게 계산한다? X 세고 Y 세서 더한 다음에 안 끝났어. 항상 교집합의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럼 XY가 9의 배수인 것도 좀 출발해봅니다. XY가 9의 배수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 X와 Y가 지금 70이잖아요. 자, 일단 내가 첫 번째로 생각한 거예요. 문제 읽었을 때. X랑 Y가 둘 다 3의 배수면은 9의 배수가 될 수 있지. 그지? 일단 그 생각 좀 해봤거든? 해봤는데. X랑 Y가 둘 다 3의 배수면은 70이 나올 수 있어, 없어? 못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팩이야. 그러니까 둘 다 3의 배수일 수는 없는 거야. 3의 배수 2개 더하면 얘도 3의 배수가 되는데 70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결론이야. 둘 다 3의 배수일 수는 없고, 그럼 이제 둘 중 하나가 9의 배수일 수 있는 거야. X가 9의 배수이던가 Y가 9의 배수인데
지금 나는 x를 9의 배수로 보고 좀 출발을 시켜볼게. 9의 배수는 그냥 쭉 나열하면 되거든. 70보다 작은 거. 자, 나열해볼게. 9, 18, 27, 36, 45, 얼마 안 되죠? 그 다음에 54, 그 다음에 63까지. 여기까지만 좀 나열해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나옵니다. 9의 배수. 그러면 내가 x만 특정하면은 y는 당연히 자동 결정이죠. 둘이 더해서 70이니까.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7가지를 확보했습니다. 7, 8에 56. 다시. 7, 9, 63까지 7개를 확보를 했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여기를 곱하기 2를 해봐. 곱하기 2를 합니다. 왜 곱하기 2를 하냐? y가 9의 배수일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 그럼 내가 일단 9의 배수인 경우를 다 세버린 거야. xy가 9의 배수인 사건을 세봤더니 7가지 곱하기 2가지가 나왔다는 거야. 자, 여기까지 했을 때 14가지를 세셨고요. 그 다음은 1000 이상입니다. 여기가 좀 빡셌어. 이거 1000 이상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봐봐. 69가지를 내가 다 살필 수 없지. 순서상을. 그지? 그래서 1000 이상. 그럼 내가 1000을 만들어 보면 되거든. 내가 1000을 만들어 보면 돼. 둘이 더해서 70이 나오는 관계 중에서 둘이 곱해서 1000이 나오는 게 있을까 없을까? 잠깐만 생각해봐. 잠깐만. 둘이 더해서 70인데 둘이 곱해서 1000인 게 있을까 없을까? 그 경계가. 있죠. 누가 있죠? 20이랑 50이 있죠. 20이랑 50을 봤었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20이랑 51을 곱하면 1000이기 때문에 20 곱하기 50부터 출발하여. 그러면 이제 그 옆을 보면 되는데 21 곱하기 49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잠깐 이거 계산해 봐야 돼. 21 곱하기 49는 1000보다 작은지 큰지 내가 계산을 해봐야 돼. 49 곱하기 21은 49가지에다가 98가지죠. 가능하다 이거지. 괜찮아? 그러면은 22부터 쭉 가는 거야. 22, 48 쭉 가는 거야. 순서상 지금 보고 있는 거야. 가다 보면은 이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은 35 곱하기 35까지 가게 돼요. 20, 50부터 35, 30까지 이렇게 일단 다 셌는데 그 앞에 하나만 더 쓸게. 이렇게 다 셌단 말이지. 이들은 모두 다 1000이 넘어가는 1000 이상인 순서상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곱셈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자, 근데 여기서 또 이제 갈라주긴 해야 돼. 35, 35는 하나니까 경계선 하나 쳐두고 여기에 있는 순서를 좀 셉시다. 여기에 총 몇 개가 있냐? 몇 개니? 15개가 있죠. 15개가 확보가 됐는데 물론 곱하기 2를 해야 됩니다. 좌우가 바뀔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 다음에는 얘는 그냥 한 가지죠. 여기는 그냥 한 가지다. 이렇게 취급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센 게 여기서는 31가지를 셌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내가 지금 x랑 y를 각각 세드렸는데 x는 9의 배수인 게 9부터 63까지 7 곱하기 2, 14가지를 셌고요. y는 31가지를 이렇게 셌습니다. 자, 그래서 그게 더해서 그대로 올리면 돼? 안 돼? 안 됩니다. 여기다가 뭘 생각해야 돼? 자, 지금부터 여러분이 잠깐만 시간 드릴게요. 1분 동안 잠깐만 찾아줘. 얼마 안 나와. 요거를 찾아줘. 말로 읽어봐. xy가 9의 배수이면서 이 중에, 그러니까 이 중에 있다는 거죠. 이 중에 xy가 9의 배수가 되는 녀석들을 좀 찾아주세요. 1분 드리겠습니다. 20, 50부터 35, 35까지 9의 배수의 순서상을 찾아주세요. 그냥 9의 배수 특정하면 되겠지. 불 따라오고 한번 볼게요. 거기에 좀 생략되어 있는 친구들 중에서 9의 배수가 몇 명 숨어 있을 거야. 한번 찾아보자. 좀 집어넣어. 그렇지. 글 따라왔나요? 그들 중에서 이제 9의 배수를 좀 찾아보자.
그렇지, 45 찾았고 또 찾았어 지금? 몇 개 찾았어? 3개. 잘했어. 근데 또 바꿀 수 있는 거 생각해볼까? 좌우 바꿀 수 있는 거 한번 생각해봐. 30초 더 드리겠습니다. 다 찾았나요? 몇 개 찾았죠? 3개예요? 6개예요? 6개입니다. 자, 다들 잘 찾았습니다. 자, 그래도 마무리는 잘 해줘서 땡큐고, 그래서 받아볼게요. 여기 9의 배수가 누가 있냐? 3, 9, 27이 숨어있죠. 27로 나와. 중간 27이 있겠죠. 그 다음에 36도 숨어있죠. 36도 나와. 그 다음에 43도 숨어있죠. 아닌데? 45도 숨어있죠. 이렇게 해서 3명을 찾았는데 그들은 모두 좌우짝을 바꿀 수 있으니까 결론입니다. 여긴 6개 나온다 이거지. 끝났습니다. 앞에 14개에다가 6개를 빼고 31을 더하면 되겠죠. 결론입니다. 14 더하기 31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분자 계산이 됩니다. 확률로 제출해야겠죠. 아까 전체 69를 셌으니까 69분의 39 올려서 약분. 약분해주면 23분의 13이다. 이렇게 정답 1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계산이 매우 어려웠어도 일단은 그 확률의 덧셈 정리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좀 교훈을 얻어 가세요. 이거를 생각한 이유는 무슨 단어 때문이다? 또는에 강조해놔. 또는이라는 단어 때문에 항상 교집합이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됩니다. 자, 11번 문제였고요. 넘어갑시다. 12번도 한번 가볼게요. 자, 12번 갑시다. 자, 1부터 10까지 10개의 공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공 중에서 5개를 동시에 꺼낼 때 문장 끊어야 돼. 여기서 끊고 전체를 10CO로 계산해야 됩니다. 꺼내는 것만 하면은 선택이니까 전체 10CO, 250이 나옵니다. 자, 252분의 확보를 했고요. 이것도 문제를 잘 읽어야 돼. 작은 수부터 이미 크기 순으로 나열 되어 있음. 배열을 내가 안 해도 돼요. 작은 수라고 했으니까 크기 순서로 나열이 이미 되어 있음. 그래서 나는 또 선택만 하자는 거죠. 작은 거부터 x1이라고 합시다. 조건은 간단했어요. x2가 x4의 약수래요. 자, 그러면 약수 배수 관계니까 얼른 10 밑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10이 될 수는 없거든요. 얘가 10보다 큰 게 없기 때문에. 그럼 9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고. 9의 약수 중에서 여기 올 만한 게 3이 있겠죠. 또 갑니다. 8. x4가 8이면 여기 4가 올 수도 있고 혹은 2가 올 수도 있겠죠. 참고로 1은 안 됩니다. 1보다 작은 녀석이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 7 안 돼요. 7의 약수는 1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안 되겠죠. 다음 6. 6이 오면은 3이 올 수도 있고요. 6이 오면은 약수로 2가 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 5는 안 되겠죠. 5의 약수 1이 여기 올 수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4가 오면은 2가 올 수 있다. 3, 1 안 되고 2, 1 안 되니까 끝났네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가지 케이스를 셀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약수 관계가 이렇게 6개밖에 안 나오니까 얼른 세고 그 가운데 좀 계산해주면 돼. 자, 여기 첫 번째 케이스 바로 계산 들어갈게. 여기 1또는이니까 2 곱하기로 계산 되겠죠. 옆에다 계산할게. 둘 중에 하나 골라. 1또는 2 중에. 여기 3과 9 사이에 숫자가 5개 있거든. 5개 중에 하나 고르란 얘기겠지. 5. 9보다 큰 게 뭐 10밖에 없지 더 있겠어요. 1. 끝났습니다. 여기도 계산 들어갑니다. 4보다 작은 거 3개 중에 하나 골라야겠죠. 3. 4와 8 사이에 있는 3개의 숫자 중에 하나 고르셔야겠지. 3. 8보다 큰 거 중에 하나 고르셔야겠지. 2. 계속 갑니다.
2보다 작은 거 1밖에 없기 때문에 1 곱하기 8과 2 사이에 5개의 숫자가 있겠죠? 하나 골라 5. 8보다 큰 거 둘 중에 하나 골라 곱하기 2. 자, 갑니다. 3보다 작은 거 2개가 있을 거야. 그 둘 중에 하나 골라 2. 3과 6 사이에 있는 4, 5 둘 중에 하나 골라 2. 6보다 큰 거 7, 8, 9, 10 4개 중에 하나 골라 4. 거의 다 왔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잠깐 숨 좀 고르고 갈게요. 2, 4까지 계산했고 다음 1. 여기 사이에 3개가 있겠죠? 3개 중에 하나 골라. 그 다음에 7, 8, 9, 10 4개 중에 하나 골라. 다 왔습니다. 1 곱하기 1. 5, 6, 7, 8, 9, 10. 6개 중에 하나 골라. 자, 끝났습니다. 자, 계산할게요. 10, 18, 10, 16, 12, 6. 모두 다 더해주시면 됩니다. 자, 더해볼까? 그래서 50, 72가지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마무리할게요. 아까 252 전체 계산해놨고 확률로 252분의 72 계산해 주시면 약분 좀 하자. 6으로 좀 나눠볼까? 12 6, 4, 24 42 한 번 더 나눌까? 한 번 더 나눌까? 7분의 2가 정답이었겠습니다. 그래서 위아래 더해주시면 정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케이스 분류가 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내려갑시다. 13번도 일단은 뭐 난이도상 패스할게요. 시간이 얼마 없다 이제. 자, 14 넘어가고 15번 보겠습니다. 15번. 이거는 그 계단 올라가는 문제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계단을 한 번에 2칸 올라가냐 1칸 올라가냐 문제였던 거 있잖아. 그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4분의 3박자라는 거는 4분음을 한 박으로 하여 한 마디가 3박으로 구성된다.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될 것 같아. 일단 밑에 예시를 보면 이해가 되는 게 4분음표가 8분음표의 2배잖아. 뭐 그 정도는 알고 있지 않을까? 그죠? 우리가 음악을 잘 못하더라도 4분음표가 8분음표의 2배라는 걸 알고 있잖아. 그럼 나는 4분음표를 그냥 숫자 2라고 쓸래. 4분음표를 저 콩나물 대가리 그리지 말고 2라고 그냥 써버려. 8분음표는 그럼 1이라고 취급을 해버려. 2배 관계니까. 그럼 지금 출제자가 2가지 예시를 들어왔잖아. 4분음표 3개 있는 거는 2, 2, 2라고 한번 쳐볼게. 그 다음에 4분음표에 8분음표 2개 이렇게 있는 거는 이렇게 한번 쳐볼게. 둘, 둘. 요 2를 갖다가 지금 1, 1로 쪼갤 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또 얘를 쪼개고 이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되겠고 그 밑에 하나하나, 하나하나, 하나하나가 되겠죠. 괜찮아? 이게 4분음표고 이게 8분음표야. 그래서 이들을 배열을 해야지 뭘 먼저 누르냐에 따라서 음악이 좀 달라지니까. 얘 배열 들어간다. 이거 한 가지지 뭐. 이거 4팩, 2팩, 2팩이잖아. 6가지지. 얘는 뭐 5가지지. 5팩, 4팩. 얘는 한 가지지 뭐. 1에다가 5에다가 6에다가 1 더하면은 모든 가지 수는 13가지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는 한마디 얘기지, 한마디. 2마디라고 하네? 그럼 정답이 그냥 13에 뭐가 되겠어? 제곱이 되겠죠. 정답 169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간단히 좀 숫자로 풀이를 가져가시고요. 정답 그래서 169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안해, 조금 길어질 것 같은데 내가 아무리 늦어도 10시 30분 전에 끝낼게. 30분 전에 빨리 끝낼게요. 미해설 문항은 따로 제공하고. 자, 이제 16번 이항 정리 고난도 들어갑시다. 뭔가 개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그 개수를 내가 직접 작성을 해보는 편이 좋다. 그러니까 일반항을 쓰라고 항상 강조를 했죠. 첫 번째식 보겠습니다. a 더하기 x의 n제곱이라는 식에다가 뒤에다 못 뺍니다. a-x의 n제곱이라는 식을 빼는데 일단 얘부터 보자. 여기서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거는 x의 n-차를 얻고 싶은 거야. 자, 일반항 바로 들어갑니다. 여기 앞에 있는 거 일반항 꺼내볼게요. n, c, n-2 들어온 다음에 자, 이거 의미가 뭐야?
이 식이 n개 쭉 나열되어 있을 때 그 중에서 x를 n-번 선택하자라는 거잖아. 그럼 x의 n-제곱 주는 순간 그 옆에 있는 a라는 항에는 두 번의 선택을 주겠죠. 그리고 곱해서 꺼내주면 되고, 얘도 일반항 좀 꺼내볼게. 얘도 마찬가지. 일단 차수는 nc n-2로 빠질 수 있고, 이때 주의해야 되는 점, x가 아니라 마이너스 x를 통째로 들고 와야 돼. 항을 볼 때 마이너스 x의 n-2제곱, 그 다음에 앞에 있는 a가 또 두 번이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얘네들을 뺄 거야. 가운데 있는 뺄 심볼을 한번 쳐봤는데 정리를 좀 해볼게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를 보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x를 n-제곱 할 때 이 n이라는 게 홀수냐 짝수냐를 좀 갈라주셔야 됐던 거야. n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의 계산 결과가 달라집니다. n이 홀수일 때의 계산 결과 볼게. n이 홀수일 때는 n-2도 홀수니까 이 마가 마로 빠질 거야. 그러면 앞에 마마 풀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얘가 되는 거야. nc n-2 개수 a의 제곱인데, 근데 생각해보면 얘도 마마 풀이면 아예 똑같아지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에 곱하기 2를 한 꼴이 되는 거야. 그리고 n이 짝수일 때는 마이너스 x의 짝수 제곱이니까 얘가 플러스 5를 가질 건데, 그럼 모양이 앞에가 완전 똑같아지니까 똑같은 거에 똑같은 거 빼니까 짝일 때는 그냥 0이 되는 거예요, 개수가. 그래서 여기를 보고 마이너스를 거듭 제곱하는 걸 보고 n이 홀수냐 짝수냐를 좀 나눠서 생각을 가져갔어야 돼. 여기까지 납득돼요? 그럼 이제 얘냐를 그 뒷식을 보고 좀 생각을 할 텐데, 뒤에 있는 식 볼게요. x분의 18에다가 뭐죠? a 더하기 x의 n제곱을 치는데 타겟팅 된 건 똑같아. n-체를 찾아야 되잖아. 자, 그럼 가만 보면 여기가 마이너스 1차가 앞에 걸려 있으니까 나는 여기서 n-1차를 꺼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 마일 또 먹으면서 n-가 될 테니까. 자, 그래서 바로 꺼내줍니다. nc n-1 x에 n-1번 주시면은 a는 한 번 가져오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나오는 개수는 an이 되는데 얘가 n이잖아. 앞에 18까지 곱해서 18an이 됐다는 거야. 뒤에 식도 개수가 나왔어. 18an 괜찮아? 18an이 이제 뒤에 식에서 나눈 개수였는데 둘 중 하나가 이제 똑같아야 됩니다. 얘랑 얘가 서로 같게 되는 이라고 말했거든. 근데 이렇게 같을 순 없지. 얘가 어떻게 0이 되니? n이 자연수고 a도 자연수일 텐데 0은 아닐 텐데. 그래서 0이 되는 가능성이 당연히 아니라 여기 홀수일 때 가능성. 지금 여기 안에 있는 친구와 여기 있는 친구가 같다라고 해석을 들어가는 거야. 이제 이거 정리하는 거 어렵지 않거든요. 콤비네이션 먼저 정리를 해주면은 n 곱하기 n-1분의 분모에 2가 있었잖아. 근데 그 2를 옆에 곱하기 하면서 없앨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그 옆에 a제곱만 남겠지. 끝났네요. 얘가 18an이다 보는 건데 양쪽에 n이랑 a를 한 번씩 나눠볼까? 그럼 관계가 나오겠지. 어떤 관계냐면 a 곱하기 n-1이라는 게 18이라는 관계식이 나옵니다. 여기까지 하면 식 정리는 끝난 거야. 지금부터 그냥 세버리면 되는 거야. 자, 갑니다. 이거 자연수거든? 18의 약수를 생각해봐. 그럼 이게 될 수 있는 게 1, 2, 3, 6, 18. 요 정도 될 거야. 그래서 내가 n을 작은 것부터 한번 생각해볼게. n이 지금 홀수라 했잖아. n이 홀수만 가져와야 돼. 홀수라고 하고 들어갔으니까. n이 3일 때 생각해보자. 그럼 2, 9, 18이니까 a는 9겠고. n이 그 다음으로 가능한 게 여기 홀수 약수가 9가 있겠지. 9를 한번 가져와 볼게. 9를 가져와 주면은 이거 8이 되는데 다시 8은 안 되겠지. 그럼 이제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약수 중에서 6이 있겠지. 그럼 n을 친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7 빼기 1이 6이니까 6, 38이니까 여기 3이겠지. 더 볼 필요가 없겠다. 얘가 작니? 얘가 작니? 더했을 때 얘가 작죠? 그래서 다 탐구를 해보면은 7 더하기 3. 둘이 더해서 최소값이 3 더하기 7, 10이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그래서 정답이 3번 10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아요? 한번 확인해주고 넘어갑니다. 다음. 자, 중복적 건너가고 이제 세 문제만 더 풀고 끝낼게요. 17번에도 별표 2개 올려두라고 했죠? 중복적 고난도입니다. 자, 18번 갑니다. 오늘 배운 거 그대로 이용했으면 좀 쉽게 풀 수 있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마찬가지야. 일단은 집합의 연산이니까 벤 다이어그램의 도움을 좀 얻으면 좋다. 벤 다이어그램 그리고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A랑 B밖에 없잖아. 그냥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거지. 이때 첫 번째는 A와 B가 14분의 11이고 두 번째는 A여 교 B인데 이거 아까 교여를 차로 해석할 수 있다 했잖아. 근데 여가 뒤에 있어야 되거든. 그거를 교환법칙이 성립되니까 그냥 얘랑 자리 바꿀 수 있어요. 합이나 교에 대해서는 교환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B교 A여로 들고 와. 아,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지금부터 뭐가 되냐? B 차이로 읽혀야 됩니다. B 차이로 읽혀야 돼. B에다 A를 뺀 차집합의 연산 결과가 14분의 5라고 읽었어. 그러면 그거를 벤 다이어그램을 바로 표현하는 거야. 여기가 14분의 5만큼이라는 거지. 색칠을 했을 때. 괜찮나요? 너 14분의 5구나. 그러면은 A와 B가 14분의 11이면은 여기 빨간색 영역이 14분의 11이 나온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확실한 거는 PA는 이미 14분의 11이에요. 14분의 5에다가 다시 14분의 6이에요. 6을 더해야 5 더하기 6, 11이 나오니까. 확실한 건 PA가 14분의 6인데 나한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써. 뭘 물었냐? P. 저 바로 해석했겠지도 A차 B라고 불렀어.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래. 최대. 이 확률이 최대로 올라갈 수 있는 값을 구하래. 이때 내가 고민해야 되는 건 이거야. 얘가 공집합일 수 있어 없어? 교집합 부분이? 공집합일 수? 있어요. 왜? 안 된다는 말이 없으니까. 공집합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를 그냥 비워둬도 괜찮다는 거야. 여기를 공집합으로 비워두면은 이 14분의 6을 얘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14분의 6 정답은 7분의 3 값이 최대값이 됩니다. 몇 번에서 7분의 3 제출하시면 됐고요. 자, 다음 19번 넘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들 맞췄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고. 자, 세 자릿수니까 일단 밑줄 3개 치는 거 한번 또 생각을 해봅시다. 3개니까 밑줄 빡빡빡 몇 개 치워두고 갑시다. 그 다음에 300 이하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에 1이 출발이 될 수 있겠고요. 100의 자리에 2가 출발이 될 수도 있고, 300 이하면 이거 잘 읽어야 돼. 300 포함이잖아. 마지막에 300도 써놔야 돼. 300 하나 들고 가는 거야. 자, 그러면은 짝수잖아, 짝수. 짝수 읽었으면 끝에가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 2로 시작하는 것도 0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4일 수도 있다. 이 100의 자리와 1의 자리는 이미 다 채웠습니다. 가운데만 서면 되겠죠. 여기에는 지금 중복을 허락했으니까 저 6개 중에 아무거나 들고 오면 돼. 다 마찬가지야. 전부 다 경우가 6개씩 나와. 그래서 6이 6개 있으니까 36개인데 정답 아니야. 얘까지 가져가야지. 플러스 1까지 해서 정답은 37이다 라고 제출을 했어야 됩니다. 개수 37 제출해준 경우의 수 정답이었고요. 자, 오늘 마지막 문제 20번 문제 보겠습니다. 혹시 이거 푼 사람 있어? 풀어본 사람? 시간 관계에서 좀 어려웠나요? 128이라고 오답 제출했으면 거의 맞을 뻔했는데 좀 아쉬웠습니다. 자, 일단 128까지 가름 과정을 먼저 보겠습니다. 시험지 편집이 지금 좀 잘못되어 있는데 앞에 글자 좀 다시 잘 읽어봐. 그 앞 페이지 보면은 정수로 시작했지, 정수. 그지? 그러면 0도 일단 포함을 한 거야. 0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x, y, z가 일단 모든 정수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가족권은 어차피 둘 중 하나입니다. 가족권 먼저 해석해볼게. 자, 가족권 읽었어. 0보다 크고 2보다 2인 게 뭐 1, 2 말고 더 있겠니? 그럼 절대값의 x가 1인 것과 2인 거에 대해서 한번 경우를 나눠볼 수 있는데, 그럼 푼 김에 절대값도 풀어버리지.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과 2와 마이너스 2. 케이스가 4개가 되겠구나. 이렇게 x값을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x의 절대값이 없는 이유가 있죠. 이 네 가지를 모두 보란 얘기였고, 자, 그래서 x 더하기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z는 7이다 라고 읽었어. 여기에 될 수 있는 거 다 내렸어. 1도 되고 마이너스 1도 되고 2도 되고 마이너스 2도 되겠다. 케이스는 4개다. 4개를 세서 더하면 됩니다. 갑니다. 그럼 얘를 이항을 할 거 아니야, 숫자를. 어떤 식이 나오냐? 절대값 y 더하기 절대값 z는 6이 나옵니다. 여기도 계속 다 써보면은 넘어가서 얘는 더해서 갈 거 아니야? 8이 되겠고,
얘는 절대값끼리 더해서 5인식이 되겠고요. 얘는 절대값끼리 더해서 9인식이 되겠죠.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처음에 강조했던 게 뭐냐면은 이 문자들은 0이 될 수도 있지 했잖아. 이미 이들은 의미 아닌 정수임을 만족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지금부터 무슨 계산할 수 있냐면은 EHU를 한번 때려볼게. 이거 전부 다 의미 아닌 정수야. 이거 전부 다 0 이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EHU, EH8, EH5, EH9 바로 계산 들어갈 거야, 이제. 각각 계산을 해보자. EH6은 7, 얘는 9, 얘는 6, 얘는 10 이렇게 다 뺄 수 있죠. 더해주면은 15, 25, 32개야. 자, 32가지를 먼저 확보했다고 치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이거 YZ 절대값 깠어 안 깠어? 안 깠지. 이제 절대값 깔게. 절대값을 깐다는 게 무슨 말이야? Y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두 가지로 나누란 거야. 2 곱하기 쳐. Z도 절대값 깐다.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2 곱하기 7한 거야. 야, 그래서 여기서 끝났으면은 참 좋았겠죠. 128이 정답이면 참 좋았겠는데 여기서 뭘 빼야 됩니다. 뭘 빼야 될까요? 진짜 마지막이다. 128에다 뭘 빼야 정답이 됩니다. 뭘 빼야 될까요? 여기 플마를 이용해서 곱하기를 쳤잖아, 그치?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다는 얘기는 절대값이 0이 아니다라는 얘기지. 근데 내가 아까 계산할 때 여기 H 쓰면은 얘네들이 0이 되는 거 포함했어, 안 했어? 포함했지. 그거 다시 생각해서 빼야 돼. 자, 봐봐. 이제 들어볼게. 얘를 0이라고 봐봐. 얘를 0이라고 보면은 절대값 Z가 몇으로 확정되는 거야? 6으로 확정되는 거야. 그 경우에 대해서 그러면은 똑같이 이제 이 네 가지를 내가 쓴 걸 생각해봐. 여기 옆에다가 빼기 들어간다 이제. 네 가지에다가 Y를 0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과 Z를 0으로 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을 빼주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16개야. 얘를 0으로 보면은 Z가 풀마 6일 수 있고 얘를 0으로 보면은 Y가 풀마 6일 수도 있잖아. 그거를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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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개를 빼주면 정답이었다는 거야. 마지막에 꼭 16을 뺐어야 됩니다. 문제 진짜 와 20번인 만큼 이 함정을 너무 잘 숨겨놨어요, 선생님들이. 이게 고쟁이 책에 절대값이 있는 문자를 비교해봐. 고쟁이 책은 0이 아닌 정수가 보장이 돼 있거든. 근데 이 선생님은 0을 포함해서 그냥 정수라고 문제를 시작을 해버려서 이런 함정을 파놨던 거야. 안 내는 거 있으니까 이렇게 빼주면은 따라서 이제 마지막 정답은 112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영은고 작년기출 해설 마쳐보고요. 미해설문항 3개는 그냥 다음 시간에 이어서 좀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서 여기까지 하고 숙제를 톡방 통해서 다시 공지해드릴게요. 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요거 시험지는 어떻게 한다? 학교에 절대 가져가지 마세요. 학원이나 집에서만 공부해야 돼. 친구들도 보여주지 말고. 내가 치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기 고소당할까봐 무서워서 부탁을 드린 겁니다.